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제조업 활동이 판매 감소로 인해 추가로 위축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인도네시아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8월 48.9로 7월에 49.3보다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제조업 활동의 주요 지표는 2달 연속 50포인트 이하를 기록하며 수축 국면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폴 스미스 경제학자는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침체가 8월에 더욱 심화되어 신규 주문과 생산이 지난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악화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줄이고 있지만 많은 응답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상황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슈아 버르마타 은행 수석 경제학자도 국내 수요 회복이 제조업 부문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크리스마스와 신년 등 연말 시즌이 다가오면 국내 수요가 증가해 생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BCA 은행의 데이비드 수석 경제학자는 만약 인도네시아가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못할 경우 고용 감소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가 인도와 베트남에 비해 생산성과 효율성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시장 과잉 공급으로 인해 중국 제조업체들이 수입을 줄이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제조업 부문의 수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부패위원회가 최근 조코위 대통령의 아들 카에상의 개인 제트기 사용이 공직자 가족의 부적절한 선물 수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환 조사를 준비했으나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다른 부서의 조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현재 반부패위원회는 시민단체가 카에상을 상대로 제출한 불법 수수 혐의 고발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반부패위원회 대변인은 고발장이 이미 처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반부패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할지 여부는 민원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카에상과 그의 아내는 지난달 말 미국에서의 호화로운 여행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비록 카에상은 현재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아버지 조코위 대통령은 현직을 유지 중이며 형인 기브란 나카부밍 나카는 최근 중부 자바주 수라카르타 시장직을 사임하고 10월 부통령직에 오를 준비 중입니다. 이에 반부패위원장은 카에상에게 특별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부패위원회는 그동안 카에상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환장을 발송할 수 없다고 했으나 카에상은 귀국 후 자카르타의 PSI 당사무소를 자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국적이면서 필리핀인으로 속여 간첩 혐의를 받은 필리핀 반반시 전직 시장 앨리스 거가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된 뒤 필리핀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거 전 시장이 지난 3일 자카르타 인근에서 체포됐으며 필리핀으로 송환될 법적 절차가 필리핀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거 전 시장은 필리핀에서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과 연루된 불법 입국 알선 및 돈 세탁 혐의를 받고 있으며 중국을 위해 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거 전 시장은 해당 내용을 강력하게 부인하다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7월 해외로 도피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거 전 시장의 송환 대가로 호주인 마약상 그레고르 요하나스의 송환을 필리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간의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하스가 인도네시아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하스는 필리핀에서 체포된 호주 유명 럭비 선수 페인 하스의 아버지로 메스암페타민 5kg을 인도네시아로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하스가 인도네시아로 송환될 경우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로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는 국가로의 범죄인 인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발리에서 개최한 제2회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포럼에 아프리카 정상들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이는 중국 아프리카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다수의 아프리카 정상들이 중국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선택한 아프리카 정상들은 40여 명이지만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정상은 총 6명으로 참석자 규모에서 중국이 크게 압도하였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연합 집행위원장, UN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중국에 집결했습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이번 포럼에서 거둔 성과가 적지 않았다고 자평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이번 포럼에서 35억 달러에 달하는 비즈니스 계약이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8년 제1회 포럼 당시의 5억 8,600만 달러보다 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연구혁 신청은 항공업계와 석유 회사들이 여러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1955년 반둥에서 첫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를 개최한 이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꾸준히 중시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를 생방송하기 위해 이슬람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잠 방송을 자막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지난주 교황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자카르타의 갤로라 붕카르노 경기장에서 대규모 야외 미사를 집전하며 8만 명이 넘는 가톨릭 신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종교부는 정보통신부를 통해 교황의 미사를 생방송으로 중계할 것을 방송국에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이슬람 기도 시간과 일부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 방송은 자막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이슬람 단체들도 종교부의 결정에 찬성하며 다른 종교의 예배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사 전 이스티크랄 모스크를 방문해 종교 화합을 위한 공동 성명에 서명하고 자카르타 대성당과 모스크를 연결하는 우정의 터널을 둘러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이 지난 6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첫 경기에서 강호 사우디아라비아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값진 승점 1점을 확보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높은 골점유율과 슈팅수에서 밀렸지만 단단한 수비와 역습을 활용해 전반 19분 나그나르 오란망고엔의 슈팅이 굴절되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추가 시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점골로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후반전 사우디아라비아의 결정적인 헤더가 골대를 맞고 나오는 행운 덕에 인도네시아는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C조 4위에 올라 있으며 다음 경기는 10일 호주와의 홈경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